자, 이런 작품들 이야기 해주실 이선미 작가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작품 보니까 이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순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카메라타, 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동양화를 전공을 했고요. 이제 그림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다른 매체들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유학을 어떤 계기로 가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로 이렇게 많이 갈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는 아니지만 배낭여행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만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떠난 이후에 바로 한국에서는 IMF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터졌고요.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2002년 월드컵을 저는 못 껐어요. 그때만 해도 유럽은 인터넷이 한국처럼 발전이 되지 못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질 못했어요. 이제 가끔 네. 전화하면 와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로우셨겠어요. 예, 뭔가를 계속 놓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가 그게 아마 내 작업에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점들이 그렇게 반영이 좀 됐을까요? 이제 외로우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조금 제가 한 8년을 살았는데 이방인처럼 느끼셨군요. 그렇죠. 계속 이방인으로 있다 보니까 외롭고 물론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만 아무리 친구가 생겨도 결국은 나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외롭고 힘든 순간마다 이제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뒷모습, 특히 이제 사람들의 이제 뒷모습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도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작가로서 제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작가분들과 같이 단체도 만들고 해서 업사이클링 지금 작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양화를 전공하셔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거쳐 오신 것 같은데 이번 전시 주제가 Layers of the Wind입니다. 레이어 하면 층, 뭐 층. 겹,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고 또 네네. 바람의 겹, 이거 뭐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될지 이 전시 주제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루는 층, 단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순간의 장면을 보면 그 단계를 보진 못해요.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현실에 제가 서 있는 순간을 포착을 해요. 포착을 하고 그거를 시공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키다 보면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지극히 현실적인 이미지지만 그걸 재구성하면 오히려 굉장히 몽환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뭐 제가 뭔가 포토샵이나 뭔가 다른 거를 추가하지 않아요. 전혀 저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만드신 네네네. 거예요? 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사진을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제가 얹혀놓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현실의 이미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익숙한 이미지라고 하셨잖아요. 익숙한 이미지들인데 그게 이제 재배치가 되다 보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목이 이제 윈드라는 말이 들어갔던 것은 이제 제가 이 레이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순간을 포착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순간 제 머릿결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바람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어느 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머릿결을 또 스치고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가 만든 이 레이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겹겹이 있는 레이어 세상 속도 순간을 포착했지만 결국은 이 삶의 모든 단면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걸 좀 이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거기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제목을 윈즈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겹겹인데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 작업 같은 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 방식인가요? 아니면 뭐 작가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처럼 평면 작업을 했던 작가들의 가장 큰
문제점, 고민이 그러니까 찰나를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은 한 장이잖아요. 네. 그 영상이 아닌 안에 이상. 그 안에 작가가 한 달을 들였던 1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렸던 우리는 한 장을 보거든요. 한 화면을 네, 보통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들은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방법 레이어, 중에 그쵸? 하나로. 그쵸.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작업들을 음. 하시게 돼요. 네. 레이어까지는 알겠는데 네. 레이어 박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계시다면 이건 또 뭐예요? 레이어 박스 프로젝트는 뒤에 프로젝트를 붙였다는 의미는 이제 저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함께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개념, 레이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레이어 박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기가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이제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서 이제 각자가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만든 이 개념으로. 그렇군요. 박스 안에 담겨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새롭게 그 레이어라는 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동안 작업하신 게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어떤 것에 좀 마음이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마음에 가는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전시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주로 제가 이제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렸다기보다 이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업실을 이제 다니면 이렇게 산책을 많이 다녀 작업을 하면서 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찍어요. 찍는데 찍다 보면 사람의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찍다 보면 계속 이제 집에 와서 작업실에서 카메라를 이제 열어보면 뒷모습에 사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저렇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기억은 안 나죠.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느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도 이제 뒷모습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주 본다는 거는 사실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하고.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저 사람을 뒤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보는 사람의 네네네네.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감 없이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내 뒷모습을 저는 꾸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가감 없이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이제 아는 대로 느끼겠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그런 해석할 것들. 수도 있군요. 네네. 네. 네. 작품들 보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그 작품도 그렇고 이게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뭔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네네네네. 장치를 해놓으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들이 평면적이지가 않고 입체감이 굉장히 그러게요. 예. 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방식의 입체적인 예술 방식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림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프랑스 교수님이 이제 왜 너는 그림만 그리냐. 한국 친구들은 참 이상해. 전공이 왜- 동양화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정말 힘들게 입시해서 네. 동양 이제 나름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이 방식이 아닌 거예요. 방법은 표현 수단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나의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목적처럼 이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유하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많은 걸 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주제는 늘 같은데 표현 방법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긴 하는데 원래 전공은 동양화인지라 그러니까요. 그립다거나 가끔씩 뭐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네, 해요. 그래요? 이제 계속 그 수묵한 친구들 보면 벌써 뭐 30년, 40년째 하다 보니까 그 스킬이나 뭐 그 느낌이라든 게 제가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는 수가 없게 없는데 됐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도 또 아름답지만 또 제가 또 겪어온 것도 뭐 나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예. 또 특히 프랑스 교수님이 제 작업을 보시면 그러세요. 네가 동양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대요. 이미지 작업하는 게 사진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도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대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공부한 게 허투루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서 지금 제 레이어가 쌓인 것처럼. 작가님만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스승님을 만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부럽 생각도 좀 들고 네. 도전을 또 즐기고 잘 해나가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환경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사이클링을 네네. 뭔가 좀 작업으로 좀 표현해내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제 구성하고 바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2017년, 18년에 서울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 입주 작가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여러 작가분들이 있으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부산물들이 나와요,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저도 작업하다 보면 뭐 종이 쓰레기부터 막 그렇죠. 나와서 네. 이렇게 하루에도 이만큼씩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쌓여요. 한 켠에 쌓이는 걸 보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그 환경 문제에 조금 민감했던 작가님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냐? 우린 예술한답시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작품조차도 나중에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가님들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 작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런 이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요 분야니까 이제 이걸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같이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는 곳 찾아가서 이제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술의 가치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크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작가님들하고 같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여럿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하고 단체들을 만들어서 뭐 별 이렇게 큰 의미는 아니고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아트 마켓이라든지 이런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키트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같이 콜라보로 작업을 해서 전시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청주에 있는 광화원이라고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들하고 이제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면 미술을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안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막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기보다 그 친구들이 느끼는 거. 그 친구들 방식으로 느끼는 거, 우리 방식으로 느끼는 거 서로 이제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고 좋네요. 주고받고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작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자꾸 뭔가 이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제 나이에 맞춰서 삶의 궤적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생각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더 나이가 드신 이제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예술을 얼마나 즐기셨는지, 향유하셨는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못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조차도 전시회를 제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같이 예술은 어떤 문턱이 높아서 누구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시도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선미 작가님의 활동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